내가 잘하면 내 남자친구가 바뀔 거야. 내가 잘하면 내 여자친구가 바뀔 거야. 이건 헛된 기대인가요? 와, 표정이. 왜 바꿔서 만나요? 그냥 원래 돼 있는 애를 제발 만나면 안 될까? 요즘 나르시시스트가 되게 뭐랄까 핫한데요. 다시 한번 핫해졌는데 그 연인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매력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의 노력, 이제 병원에 와서 뭐 외모도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어느 정도 직업적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또 모임에서도 가보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모임을 좀 좌지우지하면서 그룹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건 매력적인 경우가 많은데 친구로서나 아니면 또 연인으로서 나르시시스트한테 끌렸다. 이제 우리 유튜브나 어떤 전문가 분들이 보면은 다 그냥 손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네. 손절하는 것이 좋죠. 네. 손절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이제 다 자기가 져야 되니까 네. 손절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가능성을 상정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가망 좋을 것 있는 같아요. 내 애인은 그래도 가망 있는 나르시시스트지 않을까라는 걸.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 지구에 살지만 이 엄청난 인구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조금이거든요. 근데 네. 그 조금 안에 그 사람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와. 그죠? 굳이 그 사람은 시간도 그 없는데. 조금 안에 그죠? 저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안에 그분들과 굳이 만나서 작업을 하고 깊어지고 그런 도전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시네요. 처음으로 네, 단호하시네. 처음으로 단호하. 끌리는 이유가 뭔지를 좀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서 없애셔야 돼요. 아니면 이 한 명을 보냈더라도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애한테 또 가능성, 아니야 얘는 나르시스트 아닌 것 같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일단은 한번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셔야 될 게 도대체 걔한테 왜 끌렸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얻으려고 그 친구한테?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정말 애도가 필요한 경우이고, 그래서 네. 그런 이유가 한번 분석돼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데려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완전 분석해서 그냥 싸그리 뿌리를 와, 뽑아야 그렇게 됩니다. 빨리 뿌리를 뽑아서 나르와는 거리를 둬라. 그쵸. 네. 뿌리를 뽑고 나면 사실 나르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네, 그들의 진실이 다 보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1% 이하라고 하고 조금 그래도 티가 나는 강한 나르시시스트는 한 5%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좀 약간 약한 나르시시스트는 한 뭐 12%?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모임에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나르시시스트도 조금 빨리 쳐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모임 같은 데서 만난다고 하면 그 모임을 들어간 목적이 있을 거라서 네.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만큼 나도 이용을 하면 이용만 해라. 네, 될 것 같고 네. 나르시스트를 저희가 다 손절을 해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를 찾자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 사회 악이거나 네. 아니면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어서가 아니라 네. 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끊는 거지 네. 뭐 그분들이 저희한테 피해를 준 게 없다고 해도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굳이 그것을 쓸 이유가 없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당신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네, 그분을 받아줄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게 네. 이미 고민이 돼서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 네. 당신은 아직 그를 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힘이 센 애들이 걔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테니까. 또 그럼 질문을 바꿔서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내담자로 오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어떤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게 쉽게 바뀌는 부분인지 아니면 노력을 정말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인지 일반인들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여쭙고 싶어요. 상담실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뭔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식이 있는 분이다 이분은. 네. 네. 그걸 굳이 일반인이 아. 돈도 받지 않고 네. 교육도 받지 않고 그게 그 관계가 내 삶에 미칠 영향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고 그분과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는 굳이 싶은 내가 잘하면 내 남자친구가 바뀔 거야. 내가 잘하면 내 여자친구가 바뀔 거야. 이건 헛된 기대인가요?
와, 표정이 왜 바꿔서 만나요? 그냥 원래 돼 있는 애를 제발 만나면 안 될까? 아,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홀리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조금 이게 비틀어가지고 조금 뾰족하게 만들면 되게 인류애적인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만큼 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꼭 나르시스트가 아니어도 네. 사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속성을 바꿔보겠다라는 것은 사실 상담사 입장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딱 구조화된 환경에서 만나면서 비용까지 지불받고 있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사실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 심리 상담계가 아직은 의료계만큼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면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담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아직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구조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주로 나르시스트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사실 나르시스트만 가지고 말하고 싶진 않은 게 어떤 성격 장애라도 심각하면 전부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격 장애는 1% 다 이해하니까 보면은. 네네네. 근데 이제 좀 약하거나 네. 약간 이런 경우. 약하고 해도 굳이 내가 네.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그치, 왜? 그러니까 이미 가족이라면 또 몰라요. 이미 네네네. 가족이라면 어쩔 그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걔랑 가족이 될까 말까를 고민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리쌤이 잘 중요한 포인트를 찝으셨는데 네. 상담실까지 찾아오는 나르시스트는 이미 통찰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정말 약한 나르시스트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제 굳이 일반인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본인이 나르시스트이긴 하지만 그 병식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직원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거나 이제 나르시스트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그 병식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는 경우인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라포가 아주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나는 무슨 말이든 전문가의 말이라면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속일 때도 되게 많은데 초보자일 때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리고 힘들 때도 속아줘요. 그냥 정말로 그만큼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절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를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얼마 전에 뇌부자들이라는 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는데 세 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세 분 다 일반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네네네. 그런 경우. 근데 이제 그렇죠. 굳이. 전문가분들은 이제 정말 학을 뜨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나르시스트임을 의심할 수 있는 거랑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닌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감이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네. 남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네네네, 그쵸. 그 앞뒤 바뀌는 그런 것들이 말도 살살 바뀌고. 네. 그렇고. 내 입장일 때랑 네 입장일 때랑 말도.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르시스트가 되게 엄청 복잡한 영역이에요. 다른 네. 거랑 다른 성격장애랑 엄청나게 많이 중첩이 되어 있고 어떤 이론에서는 또 이렇게 나누고 어떤 이론에서는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이렇게 남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아주 그냥 삶의 전반에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또 뭐 되게 감별하는 법 이런 거는 또 컨텐츠가 인터넷에 많이 있긴 있어요. 네, 컨텐츠에 많이 있고 조금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보셨다면 그 낸시 맥 윌리엄스의 정신분석적 진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정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기애성 성격장애 편을 읽어보시면 다른 부분들과의 어떤 감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 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 상담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상담사들이 읽었을 때 그 기본적인 DSM-5 기준에 의한 구분보다 훨씬 임상적으로 현장감에 맞게 너무 공감이 사실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좀 빠르게 선별하고 싶다면 저는 그 어떤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귀인을 나로 은연중에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좀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뭐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 그러니까 너가 좀 이렇게 하지 라던가 왜 굳이 이걸 해서 라던가 약간 그 상황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랑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교묘하게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성격장애 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전이라고 하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자꾸 보는데 내가 자꾸 자존감이 깎이거나 자꾸 죄책감 같은 게 계속 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녹화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지적질하고 꼽주고 한숨 쉬고 이런 것들. 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입을 모아서 다들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나르는 피해라 라는 말씀 해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근데 뭐 다른 성격장애 편도 사실 우리가 다루면 네. 피해야 될 성격장애 엄청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연극성 성격이나 자기성 성격 말고는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진 않으니까. 얘네가 왜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서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고 매력적이냐면 자기애성과 연극성들이 그 이상화 평가절하라는 방어 기제를 써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상화를 또 쓴다는 게 문제예요. 얘가 나를 한번 확 띄워줘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기가 쉽고 매력을 확 느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좋게 봐주기 때문에 그게 진심으로 확 느껴지면서 확 끌리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평가절하를 확 하죠. 근데 이 두 성격장애 이 방어기제 차이점은 또 뭐냐면 연극성은 이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사귈 사람, 이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이상화 평가절하를 써요. 근데 자기애성은 모든 상황 사람한테 다 써요. 이상화 평가절하를.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쓰고. 그래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스펙이 더 좋아진다든지 네네네. 좀 더 뭔가 성장한다든지 더 발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내 지위를 높여주고 나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이상화 스킬을 써서 네, 내 편으로 그렇죠. 만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을 나누려는 성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잘해줄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얘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애성들이. 그래서 그게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은 내가 얘보다는 더 잘나져야겠다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계속 되죠. 외부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이상화 평가절하라는 기제 때문에 사람들을 좀 더 아무래도 당길 수밖에 없어요. 이 이상화의 함정이 내가 그 이상화를 당하게 되면 뭔가 저 사람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내 모습을 증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오버를 한다든지 뭔가 무리를 한다든지 맞춰준다든지 그럼 계속 매몰 비용이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에너지가 네. 점점 많아지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지고 여기서 때때로 나한테 주는 그 달콤한 초콜릿 같은 그 이상화에 나는 이제 걸려들어서 네. 약간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게 그리고 되죠. 나중에는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싶으니까 쉽게 헤어지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거리를 두라는 말씀 이런 더 잃기 말씀이었군요. 전에. 네, 더 잃기 전에. 감사합니다. 네.